저 이거 사진 잠그게 하는 거 다시 네네.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두 개 다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 채널 박스에 있는 트랜슬레이트 X부터 그냥 다 선택하시고, 네. 네,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켜놓는 게 좋죠. 이렇게. 네. 네. 네네. 제가 뭐 누르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Shift 누르고 이렇게 딱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시면, 우클릭, 오른쪽 클릭, 여기 락 네. 셀렉트드라고 있어요. 네. 이걸로 잠그시면 돼요. 만약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풀고 싶으면 바로 밑에 있는 언락 셀렉티드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하고 있나? 네네, 녹화하고 있네. 그럼 다시. 잠깐 내가 오전 수업에 사실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다 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작 딱 로켓을 만드는 거 할 거야 하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안 까먹는데, 이제 자꾸 변수 같은 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처럼 뭐 저기 캐릭터 같은 거 얘기해주고 어떻게 만들면 좋다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아까 까먹어요. 그 되게 잘해주셨는데 저기 영상 만약에 녹화 안 되면, 네, 오늘처럼 여러분들 누가 한 명 빨리 보신 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오후 시간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오후 시간에 진도가 되게 생각보다 빨라요. 오후 시간에는 내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 근데 오전 시간에는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자, 여기 아무튼 20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엣지가 이렇게 20개로 교수님, 되어 네네. 혹시 녹강 어디에 올려주시나요? 그거 제가 안 드렸어요?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맞죠? 네. 아, 그 유튜브에 녹강 다 있나요? 계속 올렸을 거예요, 제가. 그거 아, 이따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재생 목록 그 공유 주소 다시 올릴게요. 아니, 이제 할게요. 20개, 20개 계속 20개 넘쳤는데 넘어갈게. 20개로 해도 되는데 20개로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어디 갔어, 로켓? 너무 멀리 보냈나? 너무 멀리 보낸 것 같아. 그러면 언락을 좀 하고요. 이미지도 좀 같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로켓을 보면 이 로켓은 뭘까요? 아까도 원기둥 얘기 나오고 구체 얘기 나왔잖아요. 얘는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동그랗기 때문에 원기둥이 이게 20개로 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그래 보이는 거야. 사실은 좀 각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동그라니까 여기서 그냥 좀 위로 뽑고 뭐 좁게 하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거의 바로 거의 저기 로켓 이 몸체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걸 왜 숫자를 줄여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모델링이 처음 시작은 면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제어할 면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는. 최소한의 면의 개수로 최대한 그 형태가 나오게끔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캐릭터 보여드렸잖아요. 그 캐릭터 잘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떤 캐릭터는 얼굴의 면의 개수가 조금 적고, 아까 뭐 블렌더로 했다는 친구, 이 친구의 캐릭터의 얼굴은 면의 개수가 굉장히 작게 조밀조밀하게 들어가서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스무스를 한번 서브 디비전 한번 입힌 거라서 이제 면이 더 개수가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면의 개수를 많이 늘려놓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굴 캐릭터 얼굴 만드는데
얼굴 면이 개수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얼굴을 만드는 거랑 얼굴 면의 개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얼굴 만드는 거랑. 그럼 내가 제어해야 되는 버텍스와 내가 수정해야 되는 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이 안 되고요. 나중에는 멘붕이 와요.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막 이런다고요. 근데 제가 주사위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하다? 몇각형? 팔각형. 팔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놔도 얘는 정원을 만들 수 있거든. 스무스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게. 내 그림 그리려면 뭐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하면 될까? 개수를 늘려야겠죠? 위아래 개수를. 그래야지, 봐봐. 보세요. 그래야지 여기 버텍스를 선택하고 얘를 스케일을 줄이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줄이면은 뭐 이런 모양밖에 안 나오니까 답은 뭐 답이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밖에 안 나오지. 저 모양 만들려면. 근데 중간에 엣지를 추가해주면 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선택한 것만 이렇게 구겨 나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네, 엣지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비율을 맞춰주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반대로 얘 비율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엣지의 개수를 늘려주는 걸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순서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순서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얘를 구기려면 엣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의 형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가장 큰 형태부터. 로켓은 길어요. 그죠? 이 로켓은 보면 이거 보면 안 돼요. 위에가 좁아지면서 점점점 넓어졌다가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좁아지고 그 밑에 막 엔진이 막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걸 먼저 보면 안 돼요. 저런 건 다 살이야.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림 그릴 때, 사람 그릴 때 눈, 코, 입, 귀 이거 다 보면서 그리나요? 원부터 그리잖아요. 원부터 그리고 눈 위치부터 잡아주잖아요. 이 위치부터 잡아주고. 똑같아요. 비율 먼저 잡아주는 거야. 얘 비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럴 때 이제 4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림도 같이 보면서 얘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을 때. 오케이? 네. 자, 오브젝트 모드는 다시. 뭐 위아래로 스케일 키우는 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적당하게 키우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사이즈를 조절을 못하니까 이제 약간 버텍스 모드 같은 걸로 바꿔요. 우클릭, 버텍스 모드로 버튼을 갖다 놓고 버튼을 놓으면 버텍스 모드로 돼서 버텍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버텍스를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잘 올렸나? 확인하고 싶으면 4번. 와이어프레임만 보는 거. 밑으로 가. 여기까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얘는 다른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엔진 부분은. 여기까지 내리면 될까? 여기까지 내리면 될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이 그림은 투시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죠. 완벽하게 옆에서 딱 보는
도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투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시선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그 둥근 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거 완벽하게 옆에서 보면 일자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서 이 이미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만약에 완벽한 도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정도까지 내려오겠지. 요 엔진 부분은 네,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고. 더 내려가니까 더 둥그러지잖아요. 지금 시선이 투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얘기인가 싶으면은 여기가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기준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약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시선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둥글게. 근데 내 시선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투시는 있을 수 없는 투시지. 여기가 내 시선의 위치라고 한다면 올라갈수록 점점 둥그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의미예요. 됐어. 이거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눈자리, 코자리, 입자리 만들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 로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 모양을 만들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엣지의 개수가 이 정도예요. 여기서 한번 살짝 더 꺾이잖아요. 여기에 엣지 하나 추가되면 될 것 같고 여기 죄송해요. 이미지를 조금 더 다 보이게 해놓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마야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대충 공률 봐서 뭐 두 번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나눈다 하면 여기가 정점이잖아 거의. 여기서 그래 한 번 더 나눠주자 그냥. 여기 저기 뭐야 얘도 있으니까 사람 여기 타는데 유리창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 번 나눠주지. 그럼 얘도 여기 한 번 나눠주고 여기 한 번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러면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정도로 나눠놓고 꾸기기만 하면은 오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중간에 엣지를 늘리는 거는 인풋 정보에서 여기 서브 디비전 헤이트 봤었죠? 우리 육면체에서. 요걸로 나눌 수 있어요. 아, 이미 이걸 좀 내가 손을 댔더니 이게 여기 이제 인풋 정보 여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얘를 약간 변형을 조금 애매하게 뭔가 변형했다거나 사이즈를 키웠다거나 약간 이런 작업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나눠줄 때 약간 이상하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툴을 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걸로 나누면 되긴 해요. 한 뭐 이렇게 7개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저는 지금 막 이리저리 막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면 돼요. 저기 툴로. 오늘 배울 거 툴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 그거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은 어디 있냐면 메쉬 툴에 있어요. 메뉴 메쉬 툴에 이거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메쉬 툴에 인서트 엣지 루프라고 있죠. 요거 옵션 창 열어놔 주세요. 요거 클릭해서. 열어놔 주는데 요 메쉬 툴로 해서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쓸 수도 있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있으면 보시면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나머지도 보면은 뭐 멀티컷, 뭐 저기 또 뭐 익스트루드 되게 많이 쓰는 툴들이 이제 익스트루드라고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Shift 누르고 우클릭. 또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서 여기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메시 툴.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뭐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메뉴에 있습니다. 메뉴 메시 툴에 인서트 엣지 루프 툴. 여기 작은 네모 누르셔서 옵션 창 열어주시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라는 거는 제가 아마 루프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요 엣지와 이 밑에 있는 엣지가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 안쪽, 여기가 우리는 루핑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 엣지가 하나라도 여기 뭐 연결된다거나 하게 되면 얘는 밑에 있는 엣지와 위에 있는 엣지가 서로 엣지의 개수가 달라져서 얘를 평행한다라고 인식 못해서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 안 먹어요.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은 이렇게 루핑되는 엣지 사이에만 적용이 돼요. 아니면 루핑되는 데까지만. 보시면 내가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여기다 적용해야지. 보시면 점만 보이죠. 내가 여기 안쪽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점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루핑되는 데까지 내가 엣지를 새로운 엣지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긴 루핑이 안 돼. 이쪽 엣지와 여기 엣지가 없잖아. 그냥 버텍스로 다 모이잖아요. 이게 루핑이 안 되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세로 엣지, 세로에다가 엣지를 추가하겠다. 루핑이 되는 데까지. 그럼 제가 가로 엣지에다가 클릭. 그럼 점선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거예요. 버튼을 놓게 되면 이제 엣지가 추가되는 거고. 근데 보시면 여기 옆면은 이렇게 점선이 되는데 여기는 안 생기죠. 선이 엣지가 추가가 안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왜? 여기는 루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루핑이 되는 부분까지만 엣지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왜? 여기 요 엣지와 요 엣지는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으니까. 똑같은 엣지의 개수로. 이게 루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엣지 리프트는 내가 만약에 세로 엣지를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무거나 주위에 있는 아무 가로 엣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다 오케이 그럼 버튼을 놔. 그럼 그 자리에 이제 엣지가 추가되는 거야. 내가 세로 엣지, 가로 엣지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세로 엣지를 클릭. 드래그. 여기야? 그럼 버튼을 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에요. 엣지를 추가하는 툴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에요. 근데 나는 7개를 넣고 싶잖아요. 지금은 하나씩밖에 못 넣어요.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해서 뭐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한꺼번에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개수를 한꺼번에 넣고 싶어, 엣지를. 그래서 이 옵션 창에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 같은 경우는. 멀티플 엣지 루프. 멀티플 엣지 루프. 다시 메시 툴. 인서트 엣지 루프. 요 작은 네모 옵션 창 클릭하셔서 옵션 창 열어주고 이게 기본은
relative distance.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relative distance from 엣지. 내가 원하는 개수의 엣지를 한꺼번에 넣고 싶다. multiple 엣지 루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number of 엣지 루프. 몇 개의 엣지를 넣을 거냐라는 게 갑자기 살아나요. 보실까요? relative일 때는 죽어있죠. multiple로 바꾸면 살아있죠. 엣지를 몇 개를 넣으면 여기 7개의 면이 될까? 6개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걸 외우지 않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7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서트 엣지 루프툴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커서를 보면 돼요. 잘못하면은 나 이거 이제 작업해야지 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엣지가 막 추가가 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인서트 엣지 루프툴을 썼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Q 누르시면 돼요. Q 선택 툴. 선택 툴로 빠져나오시면 이제 선택 툴로 바뀌어서 이제 다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한 작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버텍스들을 꾸기는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8개로 나누고요. 8개로 줄이고 사이즈를 키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만 키워서 여기 인풋에서 헤이트 나누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버텍스를 옮긴다거나 하기엔 그 순간부터는 얘네가 온전하게 안 먹어요. 초심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심을 잃어서 나도 변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냥 올렸어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작업을 할게요.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이 정도? 일단 올려.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맞추는 거야. 이왕이면 전체 사이즈를 여기다 맞추면 좋겠네요. 최대한 여기다가. 그리고 좀 다시 위아래 맞춰. 그 다음에 인서트 엣지 루프툴. 여기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 인서트 엣지 루프툴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멀티플 엣지 루프로 바꾸세요. 기본이 요거예요. Relative Distance From. 근데 우리는 이 Equal Distance From 엣지는 사실 뭐 굳이 이 기능을 얘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멀티플 엣지인데 몇 개를 넣을 거야? 한꺼번에 6개를 넣을 건데 여기 보시면 use equal multiplier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는 똑같은 간격으로 6개의 엣지를 넣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네, 뭐 그냥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면과 여기 면과 여기 면과 여기 면의 그 간격이 똑같은 개수로 엣지 간격이 들어간 거죠. 필요합니다. 네, 간혹가다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이걸 무시하고 그냥 6개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인서트 엣지 루프툴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단축키 Q
자, 요거를 엣지 모드로 바꾸고 한번 제가 요거를 스케일을 한번 줄여볼까요? 여기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줄여요. 자, 이걸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이렇게 줄여서 해볼게요. 구기는 게 좀 다르죠. 구기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구일 때는 그냥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작업 이렇게 구기는 게 제일 편해요. 버텍스를 이렇게 줄이는 게.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선택 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요거 선택 툴 더블 클릭하시면 이 선택 툴 세팅창이 이렇게 열려요. 대부분이 아마 이 셀렉션 스타일이 마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드래그로 되어 있으면 네, 마큐로 바꾸시면 되고 이 마큐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카메라 베이스드 셀렉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체크를 풀어주세요.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요. 드래그해서 내가 이 버텍스를 선택했어. 난 이걸 구길 거야. 근데 이걸 뒤로 돌려보잖아요. 여기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뒤쪽이. 자, 요거를 풀고 똑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뒤에까지도 선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래야 될 때가 있고 이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얘는 정 동그라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줄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가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서 이것만 보고 이렇게 줄이면 선택이 관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카메라 베이스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돼요. 체크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을 줄일게요. 어떻게 되죠? 뒤쪽은 선택이 안 되고 있고 선택이 된 부분만 줄어드니까 모양이 요상하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죠. 반쪽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을 체크를 풀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뒤쪽도 관통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프런트 뷰나 사이드 뷰에서만 보면서 줄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줄어들죠. 이거 되게 많이들 실수하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자, 줄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면 그렇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줄이세요 하면 여기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데 여기 X축 스케일을 줄이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줄이면 사이드에서 볼 때는 앞에서 볼 때는 우주선이 되고 있어. 근데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해요. 근데 이게 아니죠. 저기 프론트 뷰나 사이드 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요거예요. 가운데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가운데 축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좁아지고 하는 거죠. 요걸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완전 실수합니다. 자, 요거 설명했으면 이제 구기는 건 다들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구깁시다. 각자 알아서 구깁시다. 4번 누르고 최대한 비슷하게 또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최대한 이렇게 때랑 비슷하게 위에 거는 좀 나중에 이렇게 구기면서 저 이미지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왜 제가 남겨놨냐면 일단 구기세요. 네, 일단 구기세요. 구기시고요. 네, 구기는 거 각자 일단 알아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저기 10분만 쉬죠. 10분만 쉬고 왔다가 저거 나머지 작업을 할게요.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지금 할게요. 감사해요.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 위에만 아직 덜 만들었고 나머지 다 만들었죠. 위에는 왜 내가 남겨놨냐면 요거 가운데 있는 버텍스를 위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나오거든요. 저렇게. 이제 요거 나머지 얘네들만 또 적절하게 이제 사이즈 맞춰서 줄이면 되죠. 4번. 자, 보시면 요 정도는 뭐 네, 밑으로 내리시고 이왕이면 빨간 거에 맞추는 게 낫겠다. 밑으로 내리고 스케일이 너무 작아졌네. 이미지보다. 그럼 스케일 조금 키우고 여기는 버텍스만 이제 밑으로 이동 툴로 내리죠. 자, 5번 눌러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서 3번 눌러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요. (1번) (3번) (1번) (3번) 3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내가 설정한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집니다. 이게 작아져요. 근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몸통을 만드신 거죠. 몸통을 만드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게 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3번을 눌러보면 3번을 누르고 얘를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둥그래요. 실제로 저 로켓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옆에서 보면은 되게 각져 있는 형태란 말이죠. 얘가 이 둥근 거는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그랬죠. 저기 투시가 들어가 있어서 옆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각이 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지금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요. 3번 눌렀을 때, 1번 눌렀을 때. 내가 이 각을 만들고 싶어. 스무스를 하더라도 여기가 좀 각져있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엣지를 추가할 건데, 엣지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최대한 여기 끝에 있는 엣지 바로 위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엣지 추가하는 툴 뭐가 있죠? 인서트 엣지 루프 툴. 자, 근데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쓸 건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6개의 엣지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지금 해놨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바꿔놨으면 이것도 6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더블 클릭하셔서 뭐든지 뭐 툴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관련된 옵션 창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의 여기 옵션 창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우클릭해서 여기 오브젝트에서 우클릭해서 인서트 엣지 루프 툴 요거 작은 네모 선택하셔서 여셔도 되고 요거 이제 아까 기존에는 멀티플 엣지 루프로 바꿔놓고 6개 엣지를 추가했었는데 지금은 릴레이티브 엣지 하나만 넣는 옵션으로 바꿔주세요. 릴레이티브 디스턴스 프롬 엣지.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고 싶을 때 클릭. 이 정도에다가 한번 엣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와 Q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놓고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자, 여기서 3번을 눌러볼게요. 엣지 추가 안 했을 때 엣지 추가 안 했을 때 스무스 시킨 거랑 엣지를 추가했을 때 스무스 시킨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엣지를 약간 아주 얇게 좁게 추가한 거고 여기 그냥 아까 등분인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요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 우리가 이거를 이 곡선이 만들어지는 이거의 어떤 비율 이런 걸 우리가 곡률이라고 말하는데 곡률을 지정해 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엣지와 엣지의 간격이 그 곡률을 정해줘요. 엣지와 엣지의 간격이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게 넓게 부드럽게 생겨요. 완만하게 생겨요. 여기 각이 둥글게 생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엣지와 엣지의 간격을 최대한 좁게 하면 그리고 스무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날카롭게 곡률이 만들어지죠. 제가 지금 여기 한 군데에 여기 옆면에다만 엣지를 추가했는데요. 또 비슷한 간격으로 제가 여기다가 엣지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걸로 하지 말고 네. 익스트루드로 잠깐 해보죠. 네, 이렇게 비슷하게. 아까랑 또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이상한데도 익스트루드가 된 것 같아요. 역시. 이 정도? 비슷하죠? 위아래 간격이. 얘랑. 아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죠.
이거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엣지와 엣지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곡률이 더 좁게 만들어지니까 엣지를 추가하면 된다. 특정 위치에 곡률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이것만 잘 알면 적은 개수의 엣지로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를 훨씬 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니터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렸었나요? 아마 영상에 있을 거예요. 공이반에서 뭐 얘기 나오다가 이거 뭐 모니터도 할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만 가지면.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익스트루드 공이반 때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익스트루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웬만한 물체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 엣지를 추가하고 곡률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만 알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하여튼 약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는 물건들이 칼 말고는 대부분이 보면은 약간의 그 모서리가 굴곡이 져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자, 뭐 자르는 거 아닌 거 외에는 뭐 이런 책상도 보면은 키보드도 그걸 보고 근데 각져 있는 거 거의 별로 없어요. 다 약간씩이라도 굴곡이 가 있지.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엣지의 간격을 조율해서 내가 곡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고 그게 익숙해지면 최소한의 면의 개수로도 이제 최대한 그 형태에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켓 모양은 끝난 거죠, 거의. 거의가 아니라, 네, 거의? 네, 거의 끝났어요. 여기만 좀 정리하면 되는 정도? 여기 위에만. 그러면 위에까지 정리를 하고 스케일을 조절을 하죠. 자, 원기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1번 디스플레이인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얘가 뭐 좀 이상한 건지 안 이상한 건지. 근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스무스를 한 상태로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엣지들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볼록해져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불필요하게 많은 엣지들이 하나의 버텍스에 모여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원기둥으로 했지만 이걸 이 상태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엣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엣지를 추가하고 정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좀 보세요. 인서트 엣지 루프를 우리 배웠으니까 인서트 엣지 루프로 해보죠. 아, 이게 인서트 엣지 루프가 안 되지? 그렇지. 죄송해요. 여기는 루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익스트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어쨌든 익스트루드도 면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하면 되려나 모르겠네. 된다.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서 여기 면을 다 확장시킨 거죠. 개념은 우리 주사위 홈 만들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버텍스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도 전체적으로 잡고 최대한 맞춰줘요. 최대한 좁혀져요.
요거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 자, 여기서 엣지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사선으로 있는 엣지만 지워줘요. 그러면 정리가 된 거예요. 보시면 부드럽죠? 약간 볼록볼록볼록해지는 현상이 사라졌어요. 보시면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중간에 사선으로 있는 엣지만 지워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드느라고, 끝에 모양을 만드느라고 한 거지, 사실은 요거 엣지만 지우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올려서 이제 제가 수정을 한 거지. 이게 왜 정리가 된 거냐라고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사실. 개수도 줄여준 것도 있어요. 엣지의 개수도 줄여준 것도 있는데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마무리 지어준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삼각형이 8개가 모여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엣지만 지워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각형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웬만해서는 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폴리곤이. 삼각형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오각형이라든가 육각형으로 해서 이제 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버텍스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이라도 여기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기 뭐 3D 이게 구글 같은 데서 좀 찾아보셨으면 이렇게 토폴로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있는 모델링들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뜯어보면 다 사각형이에요. 간혹 가다가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삼각형, 사각형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찢어지는 상처럼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개수만 줄여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은 거고, 약간 데이터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 오각형 내지는 육각형 내지는 칠각형 내지는 팔각형 좀 넘어가면은 걔네들이 약간 모델링 데이터상에서 약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델링을 사각형 내지는 육각형, 삼각형 정도로, 사각형이나 삼각형 정도로 쪼갭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 나중 문제인데 이제 여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정리하는 거는 추후에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냅둬도 되는데 나중에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문제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3번 눌러서 찌글찌글한 게 안 보이면 굳이 수정할 필요 있을까? 수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몸통이 만들어질 거죠. 로켓 몸통이.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거 만드는 거는. 자,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날개로 넘어갈게요. 날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날개 만드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날개 만드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만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만들면서도 계속 어떤 툴을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non-linear, 밴드, 여기 디폼에 보시면 non-linear가 있고, 여기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활용해서 쟤를 날개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얘기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5분만 쉬었다가 와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육면체 하나 꺼내 놓으세요. 육면체. 네, 육면체 하나 꺼내 놓고, 네, 12시 5분에 시작할게요. 네, 기록하고 있어요. 요것도 먼저 처음에 요거를 막 만들 수 있어요. 엣지 개수 나누고 엣지 뭐 옮기고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밴드랑 저 플레이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고,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얘를 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요걸 나중에 이렇게 휠 거예요. 밴드를 이용해서 휠 거라서 먼저 그냥 예상하는 거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만들려면 얘가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리고 날개의 두께가 얇잖아요. 스케일 툴로 얇게 만들어줘. 이 정도. 그 얘를 구기려면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겨지려면 그럼 몇 개의 엣지가 있으면 얘를 구길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보면은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다섯 개의 면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면으로 나눠지면 얼마든지 적은 개수로도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멀티플 엣지 루프로 옵션을 바꾸시고 그러면 4개인가? 4개를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3개, 6개. 네. 4개 정도로 나누면 되겠네요.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루핑이 되는 부분은 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 먹는다고 그랬죠. 4등분으로 나눠졌어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걸 막 옮기면서 막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부정확하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밴드를 이제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데 사실은 이 디폼이라는 거는 원래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옵션 이렇게 툴이었어요. 여기 키를 줘서 얘가 휘어졌다가 다시 펴졌다가 막 이렇게 스쿼시도 만들고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모델링으로도 들어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거는 애니메이션 메뉴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모델링으로도 쓰임새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넌리니어라는 거에 보면은 밴드가 있고 플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플레이어로 줄어들 거예요. 줄일 거예요. 보시면 날개가 보면 여기는 약간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께는 여기가 이 정도 두께고 여기만 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해줄 겁니다. 플레어를 먼저 적용을 할 거예요. 눌렀어요. 그러면 그 플레어 손잡이가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줄여볼게요. 여기 인풋에 보면 플레어가 뜹니다. 이 플레어를 클릭하면 똑같이 모델링 인풋 정보에 있는 것처럼 플레이어의 정보들이 이렇게 떠요. 옵션이.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한번 줄여볼까요? X를 스타트 플레이어 X라는 거 한번 줄여볼까? 이렇게 줄어드네. 알겠어.
Z를 줄여볼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은 가만히 있는 건데 보면은 위에가 가만히 있고 밑에가 줄어드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이 플레이어 손잡이는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플레이어의 채널 정보에 보면 로테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 Z를 정확하게 딱 90도 이렇게 눕히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가 줄어들게끔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로테이트 Z의 수치를 90으로 바꿔주면 정확하게 90도가 눕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어로 가서 스타트 플레이어 Z를 줄여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날개처럼 여긴 그대로고 여기 밑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긴 넓고 여긴 좁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아니야, 여기 저 이미지보다 좀 두꺼운데 그럼 여기는 스타트를 줄여주면 돼요. 스타트가 아니라 엔드 플레이 X를 줄여볼까? 네, 이 정도? 안 줄여도 되고 사실. 요게 1차적으로 모양을 만든 거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 플레이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 이 상태에서 밴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꾸겨집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종속돼 있어요. 이 오브젝트가, 이 날개 오브젝트가 이 플레이어 손잡이에 종속돼 있어서 이 플레이어 요게 움직여 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난 이제 됐어. 플레이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난 지금 플레이어로 이 모양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난 거야. 이 플레이어의 쓰임새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플레이어를 그냥 지워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이러면 안 되고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플레이어를 쓴 히스토리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모델링이. 에디트 가셔서 Delete by Type History 클릭해 주시면 지워져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사라졌죠? 얘는 이대로 고정이 된 거예요. 나머지 작업은 밴드로 구부려, 이거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 안 했구나. 가면서 여기 좁아지잖아요. 여기 넓고. 요것도 플레이어로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다시 여기까지 더 하고. 아까 요거였나? 네, 요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지워야죠. 더 줄여야겠네. 더 좁네. 그렇죠? 얘였나? X였나? 네. 이러면 안 되니까 0.2 정도로 수치를 직접 쳐 넣을게요. 0.1 정도로. 저기도 좀, 이 정도. 이 정도. 플레이어 스타트 플레이어 X를 줄여야 되는지, 스타트 플레이어 Z를 줄여야 되는지, 엔드 플레이어 Z를 줄여야 되는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져요. 이건 그냥 움직여 보시면, 내가 어디를 줄여야 되고, 어디를 늘려야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줄이시고 키우시고 하시면 되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플레이어라는 걸 활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이고 넓히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구나. 위아래 좌우 이런 거를. 요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 스타트 플레이어, 엔드 플레이어를 활용해서 줄일 수 있구나. 라고만 인식하시고 쓰시면 되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답 나오니까. 자, 아까처럼 다 됐으면 에디트 가셔서 delete by type history 지워주시면 빠져나오고 이 상태로 고정이 돼요. 이제 나는 밴드로 휘기만 하면 저 날개가 나올 거예요. 자, 밴드도 똑같아요. 디폼 가셔서 non-linear 밴드라고 있죠. 밴드 아이콘 보시면 플레이어도 그렇고 나머지도 보면은 얘네의 쓰임새를 알 수가 있어요. 밴드 플레이어. 이따가 네, 뭐 트위스트 같은 거 활용해서 어떻게 뭐 만드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밴드를 딱 해서 적용했어. 그랬더니 또 밴드 손잡이가 나왔네. 이거 일단은 움직여봐. 얘도 똑같이 밴드를 클릭하면 밴드와 관련된 옵션이 이렇게 보여요. 밴드는 이 커베처를 수치를 바꾸시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맞을까? 아니죠. 어땠든지 간에 이렇게 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휘면 이렇게 휘니까 어떻게 돼도 회전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90. 시키고 한번 다시 한번 커베처를 해볼까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했다 싶으면 에디트 가셔서 히스토리 지우시면 이대로 고정. 요거를 설명을 일단 이 상태에서 할게요. 이렇게. 밴드를 활용하면 밴드의 나머지 또 옵션들을 더 활용하면 최대한 얘랑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형태는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더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거예요. 소프트 셀렉션. 이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난 이 버텍스만 잠시만요. 이 버텍스만 약간 수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옮기시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도 돼요. 근데 이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걸 활성화시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교수님 저 노랗게 보여요. 뭐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단축키 B를 눌렀을 때 그렇게 돼요. 다시 B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에서 점점 빨간색에서 점점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소프트 셀렉션인데 소프트 셀렉션을 제가 잘 활용을 해서 한번 모양을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게 지금 소프트 셀렉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소프트 셀렉션을 끄고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소프트 셀렉션 다시 활성화하고 싶어? 그럼 단축키 B를 눌러요. 조금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소프트 셀렉션이죠.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노란색이면은 지금 내가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 이 노란색 범위에 있는 애들은 거의 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고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덜 움직이는 거고 검은색으로 갈수록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범위가 점점 얘한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움직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이 많이 움직이는 거야. 이 소프트 셀렉션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이 형태를 다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줄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버텍스마다 따로따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소프트 셀렉션의 그 범위는 어떤 식으로 넓히고 줄이고 하냐? 그거는 단축키 B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소프트 셀렉션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단축키 B를 눌러. 그리고 움직여. 근데 범위를 넓히고 싶어? 그럼 단축키 B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왼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소프트 셀렉션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럼 다시 한번 B를 눌러주시면 또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세밀하게 조절해 주시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해지죠. 날개는 하나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복사할 거라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똑같은 과정으로 육면체 꺼내놔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뭐 했냐면 이거 한 요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길이를 넓혀줬죠. 그 다음에 날개의 두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두껍죠? 이 정도 될 거야. 최소면보다 항상 기준은 넓은 쪽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줄여주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얘를 처음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를 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넓게 하는 것보다 넓게 해놓고 거기서 점점 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인서트 엣지 루프 툴 여기도 있죠?
메시 툴 가서 인서트 엣지 루프트. 멀티플 엣지 루프로 바꿔서 네, 한 4개 정도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3개였으면 더 부족했을 것 같은데 네. 4,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균등하게 4등분이 되게끔 5등분이 되게끔 넣어주시고 지금도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되어 있으니까 네, Q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주시고 다시 네, 작업을 해야죠. 오브젝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줄일 거죠. 여기를 냅두고 여기를 좀 줄일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두께를 조절할 건데 그걸 우리가 풀레어로 한다고 했어요. 디폼, non-linear, 풀레어. 그냥 일단 움직여봐. 이거잖아. 얘를 이렇게 좁혔을 때 여기가 줄어드는 게 맞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는 여기를 줄여야 되는데 자꾸 여기 밑에가 줄어드니까 손잡이를 다행히도 회전시켜서 눕힐 수가 있어. 몇 도만큼? 90도만큼 눕혀. 그리고 다시 플레이어 옵션에 이거 움직여봐. 이리저리. 이것도 필요하죠. 아까 0.1 정도 됐던 것 같아. 이거 아니지. 이거지.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면 되지 뭐.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움직여보면 답 나오니까 안 되면 손잡이를 아예 이 툴을 자체를 회전시켜서 눕혀버리고 적용시키면 그냥.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교수님 그러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그렇게 가로로 하실 필요 없고 세로로 해놓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굳이 눕힐 필요 없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플레이어를 이렇게 해서 하면 눕힐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구부리면 되니까. 밴드도 마찬가지죠. 밴드도 굳이 눕힐 필요가 없잖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얘를 얼마든지 돌릴 수도 있고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됐어요. 빠져나와야죠. 종속돼 있으니까 얘한테 아직도 얘한테 그 제어 당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 끊어야죠. 끊으려면 메뉴 에디트 가셔서 delete by type 가셔서 history 지워주시면 이대로 고정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밴드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밴드. 우리 이제 눕히는 거 알았잖아요. 일단 눕혀놓고 보는 거죠. 90도 눕혀놓고 또 커베처를 이리저리 해봐. 됐잖아. 이 정도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여기 로우 바운드가 있고 하이 바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얘네가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완전 끝까지 가면은 정원이 돼요, 얘네가. 길이가 길면. 다시. 그럼 하이 바운드를 커브처럼 좀 구별해 놓고, 하이 바운드는 반대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냅두고 이쪽만 구부린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옵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얼마든지 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히스토리 지우고 이제 돌려서 맞춰놓고 잠시만요. 이것만 보면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버텍스로 옮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소프트 셀렉션을 활성화 시키려면 D를 누르시면 이제 소프트 셀렉션이 활성화되고, 자, 옮겨. 이대로 옮겨도 되는데 범위를 좀 넓히고 싶어 혹은 좁히고 싶어? 그러면 B키, B를 누른 상태에서 외점 버튼을 클릭 드래그.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요, 좁힐 수도 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빼고, 제가 이거를 일자로 만드는 거는 스케일 툴로 위아래 줄여서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세로로 일자로 만들고 싶다. 스케일 툴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서로의 간격이 없어질 때까지 줄어들어요. 간격이 0이 될 때까지 줄어들고, 간격이 0이 되면 더 이상 반대로 넘어가지 않고 일렬로 딱 멈춰버려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게 되면 3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의 똑같이 됐네. 이렇게. 날개까지 만들면 사실 저기 로켓 모양은 거의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디테일한 작업만 더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날개까지 다 만들면 나머지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방법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날개까지 배우면, 자, 이제 날개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만들었다고 쳐요. 넘어갈게요. 날개 이거 만드는 거, 밴드 쓰는 거, 플레어 쓰는 거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수업 마무리되면. 넘어가. 일단은 그냥 육면체 가지고만 해도 돼요.
요거 지금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니, 똑같이 이제 나머지 날개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필요 없어요. 복사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같이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지금 이 오른쪽에 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 네 날개도 딱딱딱 만들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에디트에 가시면 듀플리케이트, 이 듀플리케이트 그냥 이건 그냥 복사하는 거. 그냥 듀플리케이트는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복사되는 건데, 보시면 듀플리케이트 밑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고 있죠. 말 그대로 뭔가 특별하니까 스페셜이라고 붙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 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옵션 창을 눌러주세요. 복사를 하는데 수많은 옵션을 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한 거예요. 네, 요거 설명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일단 날개를 4개를 나머지 만드는 걸로 진행할 거라서. 카피, 지오메터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포토샵이라든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할 때 지오메터리라는 말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3D 프로그램 같은 거 다루실 때는 이 지오메터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계산의 방식을 이런 걸로. 뭐 형태를 이런 식으로. 형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형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지오메터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어떤 형태, 형식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타입은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는 어떤 형식의 타입을 뭐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단순히 카피, 복사를 할 거냐 이제 인스턴스라는 걸로 복사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우리는 카피로 하시면 돼요. 그룹 언더 페어런트로 되는데 이거 페어런트 하지 마시고 그냥 월드로 바꿔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를 할 건데 아무튼 뭐 트랜슬레이트도 변화시키면서 복사할 수 있고 로테이션도 변화시키면서 복사할 수 있고 스케일도 변화시키면서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세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월드로 바꿔주시고 카피 그룹 언더는 굳이 그룹이 페어런트 되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드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저랑 똑같이 0000 로테이트도 0000 스케일도 1111로 되어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바꾸시면 돼요. 로테이트를 Y축을 90도로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칸이 3개가 되어 있으면 항상 칸이 3개가 되어 있으면 X, Y, Z 순이에요. 칸이 2개가 있으면 X, Y예요. 칸이 하나만 있으면 X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칸이 2개 있으면 X, Y 칸이 3개 있으면 X, Y,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서가. 로테이트 X의 수치를 바꿀 거냐, 로테이트 Y의 수치를 바꿀 거냐, 뭐 이런 건데, 로테이트 Y를 90으로. 나머지는 바꾸실 필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넘버 오브 카피. 몇 개를 한꺼번에 복사할 거야? 3개. 이미 하나는 만들었으니까. 하나, 둘, 3개만 더 복사하면 날개 4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로 제가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90도씩 돌아가서 3개의 오브젝트가 카피가 됐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걸 복사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일일이 내가 이걸 옮기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왜 아까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아까 복사를 했을 때 왜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됐냐면, 축 때문에 그래요. 축이 여기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오브젝트에 이 축을 기준으로 복사가 된 거죠. 90도씩 돌아가면서. 제가 축을 옮기고 이런 거는 주사위 만들 때 홈 복사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우리가 축을 옮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그러면 축을 옮기는 방법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이 축을 어디다가 놔두고 복사를 해야지 우리가 딱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까요? 로켓 가운데요? 딩동댕.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기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끔씩 저 쿠폰 드릴 때도 있어요. 질문 저기 답변 잘 해주세요. 많아요, 저 그런 경우. 그냥 질문만 하면 뭐 없잖아. 재미없잖아. 소속도 없는데 맨날 답변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가끔씩 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답변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날개들이 지금 만들어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가운데 로켓을 기준으로 왜냐면 똑같은 자리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되냐? 뭐 날개의 여기 끝이냐? 아니죠. 그럼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축이 여기 있고 이 상태에서 축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돌 거잖아.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축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단축키 D예요. D. 저 D를 어디다 옮겨야 되냐면 로켓의 중심점에다가 옮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델링을 어디다 놓고 만들었죠? 원점, 중심점,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이 그리드의 중심점에다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만든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모델링을 가운데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스냅을 먹여서 옮기는데 이 축을 X는 뭐냐면 그리드에 스냅을 먹일 때 쓰는 단축키예요. C는 커브. 근데 지금 커브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V는 버텍스. 우리는 그리드에다가 스냅을 먹여서 옮기면 돼요. 그러면 X를 누르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옮기면 보시면 그리드에 딱딱딱 스냅이 먹어서 옮겨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옮겨 놓으면 정확하게 중심점에 딱 축이 옮겨지겠죠. 다 옮겼으면 단축키 D를 눌러서 고정시키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 그죠?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됐죠. 이게 진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지. 정확하게 네, 지우고 가운데 얘처럼 가운데 이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원점에다 놓고 만드시고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해서 놓고 만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좋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 다시 한번 같이 하죠. 아까 축이 여기 있었잖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시. 그러니까 축 먼저 옮겨놓으면 더 편하지, 사실은. 축을 먼저 옮겨놓을게요. 자, 축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가운데다가 옮겨놓고 복사를 할게요. D 누른다고 그러죠. D. 단축키 D만 누르면 축을 옮길 수가 있어요. 요건데 어떻게 옮긴다? X 누르고. X 누른 상태에서 손잡이 잡고 드래그. 그러면 그리드의 스냅이 먹어서 정확하게 그리드에 딱 맞춰서 옮길 수가 있다. 자, 이대로 냅두면 안 되죠. 축을 고정해야 되니까 다시 고정하고 싶으면 다시 D를 누르시면 고정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할게요. 지메트리 타입 카피 그룹 언더 페어런트 될 필요 없고 월드로 되어 있으면 되고 자, 로테이트를 어떻게? Y축 로테이트를 90도만큼씩 돌아가게. 넘버 오브 카피 몇 개? 3개만 더하면 되니까 3개만 넣어주면 되고 어플라이.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복습해서 쓰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 우주선에 보면 나사 있죠? 이거 어떻죠? 이거 나사 만들려면 이거 다 만들어야 되나? 아니겠죠? 나사 하나만 잘 만들고 우리 날개 복사한 것처럼 이제 각도만 설정해서 아까는 90도씩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각도만 설정해서 이 개수에 따라서 몇 도씩만 돌아가게 복사하면 되겠죠. 요거 유리창 어떻게 만들면 될까? 처음부터 이걸 휘면서 만들까? 그럴 필요 없어요. 배웠잖아. 밴드 배웠잖아.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두꺼우니까 티가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됐든 뭐로 유리창 만들었다고 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휘시는 거예요. 디폼, 밴드로. 휘어볼까? 이거 아니잖아. 근데 일단 냅두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얘가 90도만큼 돌아가고 그리고 누우면 반대네? 상관없어. 반대로 또 돌리면 되니까. 눕히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면 저 유리창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많이 휘냐 적게 휘냐 그건 낮은 문제고 스케일 키우면 되고 여기에 맞춰서. 그죠? 나머지 요거 그냥 익스트루드 다 만들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로 뭐 만들 게 없죠. 이건 반복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인서트 엣지 루프트까지 오늘 하면서 뭐 디플리케이트 스페셜이랑 뭐 밴드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만 알고도 얼마든지 많은 걸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요 이제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단지 우리가 생각만 더 하면 돼요. 아, 요거는 익스트루드로, 요거는 인서트 엣지 루프트를 넣어서 엣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요건 베벨로.
그 다음에 오늘 중요했던 거는 로켓을 만들 때 버텍스 모드로 혹은 엣지 모드로 페이스 모드로 바꿔가면서 얘를 꾸겼다는 거. 얘를 꾸기면서 만들었다는 거. 혹은 넌리니어의 밴드라든가 플레이어를 활용해서 얘를 구겼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델링 하는 방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겨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사위 때는 그냥 만들었잖아요. 추가해서. 여기서 그 개념을 조금 더 파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저 레트로 로켓가 좀 별로다. 나 딴 거 만들고 싶어. 얼마든지 딴 거 만드셔도 돼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걸 만드시고, 나는 레트로 로켓 아닌데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더 복잡한 거 만드셔도 되고, 뭐 스타트랙 뭐 그런 우주선 만드셔도 되고, 방식은 비슷하니까. 조금 내가 다른 걸로 더 역량을 더 넓히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넌리니어 활용해서 또 뭘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트위스트 가지고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이렇습니다. 옮겨놓으면 이렇게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원래 이 상태에서 배치 개수 좀 최대한 많이 늘려놓을게요. 제가 뭘 할 거냐면 밧줄을 만들 거예요. 밧줄. 여기 꽈져 있는 새끼줄 같은 거, 와이어 같은 거. 대표적으로 와이어 같은 거 만들 때 저 트위스트를 써요. 세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트위스트 오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돌리면 트위스트가 되는 거지. 더 돌릴까? 한 2000도 돌릴까? 더 까지고. 고정시키고 싶으면 히스토리 지워주시면 이렇게. 더 얇게 더 많이 해서 하면은 뭐 진짜로 막 쇠줄 쇠 와이어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적절히 활용하면 새끼줄처럼 뭐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안 되지. 우리 머리 딸 때 그 세 가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돼. 네, 그건 복잡하죠. 그거는 얘네가 서로 이렇게 꽈지는 거가 아니라 서로 엇갈리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커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넙스. 이제 그런 거 할 때, 약간 복잡한 거 할 때. 폴리곤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넙스를 하는 게 좀 편하니까 넙스를 했다가 이제 폴리곤을 바꾸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디폼이라는 기능들이, 여기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형태를 네, 좀 형태를 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야, 포토샵이랑 애프터 이펙트의 디스토트랑 같은 거예요. 디스토트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펙트에 보면은 디스토트라는 게 있는데, 완전 형태를 구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디폼이라는 게. 그래서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요 툴들을 또 잘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 툴을 써서 쓰는 건데,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플레이어랑 밴드를 활용해서 두께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고 구부린 거죠. 네,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나사 만드는 거랑 저런 안테나
뭐 엔진, 창문 만드는 거를 마무리를 지어서 네,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나가셔도 돼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만 질문해 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 중간에 하나를 놓친 것 같은데, 네, 혹시 로켓 위에 그 깔때기 꼭지 있잖아요. 네. 혹시 버텍스 합치신 건가요? 아, 아니요. 아, 요거, 아니에요? 그냥 원기둥 그대로인가요? 네네. 그럼 안 놓쳤네요. 안 놓쳤어요. 아, 네, 그럼 엣지만 지운 거예요, 지금 사실. 아, 그래서 사각형 모양으로만 만들어주고, 딱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그 다음 주부터 대면인가요? 대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면으로 할 사람들은 나오셔요. 아, 할 왜냐면 아직 사람만 대면으로 나가는. 뭐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가 아직 저 못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면 할 아직까지는 네. 사람은 그럼 나가도 된다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요. 원래 이번 주부터 일단,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안. 그러면 교수님 디자인관 305B로 가는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실 옆에. 네. 과실 옆에.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거 플레이어 히스토리를 딜리트 바이 타입 눌러서 지우려 했는데 네. 안 먹는데 모델링 선택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 선택하고 네. 지우셔야 돼요. 그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하시면 안 지워져요.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했을 때 네. 90도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애들이 좀 엇갈린 것 같아서 정확히 안 들어간 것 같아서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프론트 뷰나 사이드 뷰로 봤을 때 네. 완전히 겹쳐지질 않아서 네. 왜 이러지? 축이 약간 달라서 그럴 수 있죠. 약간 틀어져 있어서 축이. 그 그리드로 맞춰서 하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얘라든가 아니면 얘의 축이 아무튼 축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볼까요? 제 100% 거요? 그럴걸요? 그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공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잠시만요. 그럼 얘가 기준점이 안 맞거나 애시당초 뭐 아무튼 어딘가가 축이 뭔가 약간 살짝 틀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모델링 자체가 지금 이 날개 모델링 자체가 틀어져 있네. 어떤 걸 제일 처음으로 선택해서 복사한 거예요? 예요. 그럼 걔를 볼까요? 걔를 사이드 뷰로. 걔가 틀어져 아니구나. 봐봐. 걔를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축을 같이 봅시다. 축을. 잠시만요. 이 앞에 다른 애가 있어서. 네. 걔를 가지고 복사했다는 거죠? 네. 네. 축을 한번 아무거나 W, E, R 아무거나 봐봐. 얘 축이 지금 이 날개 중심에 있지 않고 네. 네. 왼쪽에 있죠. 아, 조금씩 다 틀어져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인서트 엣지 루프 했을 때요. 네. 기둥에 그 3번 눌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꾸고 네. 했을 때요. 네. 그 상태로는 버텍스 움직이면 안 되죠. 돼요. 뭔가 당연히 되죠. 되긴 되는데 밑에 네. 있는 애랑 얘를 좁힐라 그랬는데 좀 이게 뭐라 그러지? 바닥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안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지금 멈춘 것 같은데 화면이. 잠시만, 잠깐만요. 네, 보여요.
네. 어떻게 했더라? 잠시만요. 음, 했을 때요. 네네. 어, 얘를 이렇게 줄이면 원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아, 안으로 그렇지. 밀려 들어가서 네,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벗어나죠, 바깥으로. 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각지게 하고 싶으면 밑면에다가 엣지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요.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는데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지. 아, 그 정도로 내렸는데도 한번 3번 눌러보세요. 근데도 약간 둥근해. 그러면 밑면에다가 이제 엣지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요? 네. 그건데 그 3번인 상태로만 보고 이거를 막 각지게 만들어져 하면은 그건 잘못된 모델링이에요. 네. 네. 내가 그 모양을 만들려면 엣지를 더 추가하면 돼요. 다른 곳에다. 그거 프론트 나중에 뷰에서 또 저기 설명할게요. 네. 프론트 뷰에서 버텍스 모드로 있을 때요. 네. 그 바깥쪽을 클릭을 하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는데 얘도 이미지 선택돼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여기서 우클릭 여기서 모델링 위에서 그냥 우클릭하시고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될까요? 저 그 아까 스케일 툴로 점 일직선 만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이, 이거가 이제 있지. 요거 네, 그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우클릭 해보세요. 우클릭. 우클릭 네.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축의 옵션을 바꾸는 거예요. 네. 요거를 월드로 바꿔보세요. 월드. 그렇지. 아, 그리고 한번 위아래로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내가 이것까지 말을 하려면 좀 너무 세부적으로 말할 것 같아가지고 아, 설명을 안 했는데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쓰시면 돼요. 그 네, 축을 바꿔야 돼요. 저기 모델링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잘 알아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 없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이야. 수업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